시드 바른 사업가 모임. 사회 문제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셜벤처 청년 사업가 모임입니다. 일단 다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 좀 해볼 건데 여기가 지금 어디고 여러분들이 왜 왔냐? 또 원래는 시드라고 하는 이제 저희 청년 사업가들 또는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가들의 모임이라는 주제로 한 1년 좀 넘게 1년 반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이렇게 그 사업계획서를 쓰거나 또는 이렇게 서로 모니터링을 해주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시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머리를 맞대고 잘해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하시는 분들 또는 졸업하신 분들 앞으로 졸업하면 때로 또는 뭐 아린들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는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이 규제 샌드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R&D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서를 내시면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도 있어요. 여기 이 안에 심사위원도 있으시고 어쨌든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좀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 오늘 그러려고 잠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여기 혹시 정부 R&D 해보신 분? 난 해봤다. 괜찮아요. 솔직히 손 드셔도 돼요. 그리고 디딤돌 하셨다면서요. 디딤돌. 올해는 디딤돌 신청해봤다. 올해 야 대단한데요. 디딤돌 중에 올해가 가장 치열했어요. 네, 신청해서 떨어진 확률이 올해가 제일 치열했거든요. 400억 가까이 깎여서 그래서 올해 많이 떨어졌는데 저거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또 유일하게 붙으신 분이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부 사업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실 텐데 여기에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고 계시거나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신 분들 혹시 손 들어 보실래요? 하고 있거나 한번 해봤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예비 이상 뭐 초기나 뭐 제도야 또는 뭐 기타 등등 지금 딱 우리가 얘기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굉장히 삽질을 많이 했어요. 맨땅에 헤딩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처럼 예비 창업 패키지도 못했고 초기 창업 패키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그 두 가지 안 하고 제도약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제도약이 아니라 도약 패키지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해볼까?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가 5가지라고 구분하는 것도 얼마 전이었고요. 구분하고 보니까 이걸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부는 사업화를 지원해주는 이 사업화 섹션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사업화 제외하고 연구 지원과제라 그래서 R&D 형태로 주는 게 있습니다. 실증 참여라 그래서 정부가 이거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난 스마트시티 하고 싶어. 난 규제센터 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큰 어떤 틀에 우리를 갖다가 끼워넣는 실증 참여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 지원 이거 많이 보시죠. 특허, 공간, 뭐 인증 뭐 이런 것들이죠. 동영상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전체가 다 운영 지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나가 더 입찰이라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그냥 사업들 여러분들 직접 입찰에 참여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케이스는 사업화를 잘 몰랐고 연구 지원도 잘 몰랐어요. 처음부터 뭘 했냐? 우리는 입찰부터 시작을 했어요. 완전 이상한 했어요. 저는 입찰이 먼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있었네. 저는 약간 거꾸로 가는 케이스인데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힘든 길이고 그거 하지 마시고 사업부터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 텐데 오늘은 사업화랑 이 연구 지원의 중간 정도에 있는 실증 참여 여기가 어딘 줄 아시죠? 규제 샌드를 지원해 주셨던 여기가 대한성공회에 있습니다. 대한성공회에 있어서 이 장소를 빌려줬죠. 왜 빌려주셨어요? 규제 샌드라고 하는 걸 지원을 좀 해주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규제 샌드를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 규제 샌드는 특이하게 연구 지원은 아니고 실증 참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기부에서 실제로 승인을 받았던 규제 샌드 내용들을 문서를 드릴 거예요. 대신에 문서를 보시고 한 번 더 제가 리뷰해 드릴 테니 그걸 보고 따라서 쓰시면 돼요. 올해 2020년에 정부에서 창업, 사업해 라고 만들어진 예산이 1.4조입니다. 1.4조를 돈을 줬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도 좀 받았죠. 예비 창업 패키지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잘 보시면 중기부가 거의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창업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중기부만 오히려 관심이 있어요. 특히 창진원. 여러분들은 아마 창진원을 통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틀을 아마 받아갈 텐데요. 이 창업에서도 창업하고 있는 중에 실제로 이 사업하는 KPI가 창업이 KPI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 내시면 돼요.
이거에 해당되려면 사업자를 갖고 계시면 안 돼요. R&D에 해당되려면 사업자를 갖고 있어도 되지만 1년이나 2년 안에 신청만 하셔도 돼요. 초기 창업 패키지로 볼 수 있겠죠. 보통 사업하는 트랙은 이렇게 갑니다. 이 창업을 기준으로 놓고 예비 창업 패키지 또는 실전 창업 교육이라고 해서 저 정도 돈을 써요. 이렇게 좀 꽤 씁니다. 우리 여러분들 1114억 중에 일부 받으신 거예요. 그죠? 1억을 준다고 하지만 1억은 못 받죠. 5천 정도를 평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실제로 직업을 만들어라, 창업을 하라고.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둘 중 하나 갈릴 겁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로 가느냐 아니면 청년 창업 사고 하나 끌어가느냐.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걸 못하고 밑에 걸 위에 걸 못하는 건 아시죠? 그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창업 도약이라고 하는 상태로 갔는데 일반적으로 도약은 3년 이후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도약은 지금은 안 될 거고 창업을 하자마자 초기 창업 패키지 아니면 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보통 청찬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보시면 어디가 좀 경쟁력이 좀 세느냐. 청창사가 좀 사람도 많이 뽑지만 또 경쟁력도 좀 갖고 있고 이 청창사는 2년을 지원을 해줍니다. 1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오늘 안 오셨는데 신효미 대표님 같은 경우가 2년차 하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하게 글로벌 성공 패키지는 3년차도 제공이 되고 단 50명만 주고 108억 주면 한 명도 얼마 준다는 얘기예요? 2억 정도 준다는 얘기겠죠. 대충 이렇게 그림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업화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다른 센서 연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에 연구 지원. 우리나라 R&D를 1년에 얼마 정도 풀 것 같으세요? 예산을 1년 예산이 24조입니다. 엄청 많죠. 24조. 나도 좀 받았고 여러분들도 좀 받을 거고 우리는 앞으로 이걸 받을 거. 재밌는 건 여러분들은 24조 중에 어디만 실제로 지금 해당돼요? 우리는 중기부 쪽만 지금 현재 해당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려면 좀 기간이 있어야 돼요. 중기부는 연구예요.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보세요. 저는 초기 창업 패키지 하는데 이 상태에서 연구 같은 걸 해도 되나요? 이 상태에서 디딤돌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까? 돼요? 당연히 돼요. 이 창업이랑 사업화랑 R&D랑은 별개예요. 트랙이 달라요. 그래서 중복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R&D도 중복을 하시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중기부 사업은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7년까지만 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기부 트랙 아까 다시 보시면 1.4억에 관련된 내용만 오늘 얘기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산자부, 과기부는 지금 거의 못 받으실 거예요. 왜? 과기부는 2년 정도 지나고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서 보통 받기 때문에 보통 과기부는 못 받고요. 산자부도 거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3년 좀 지난 이후에 보통 받는 케이스가 산자부 보통 R&D더라고요. 제가 보면 저희가 지금 이제 딱 과기부 걸 하고 있고 내년부터 산자부 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저희가 장애인들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투자를 받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는 정부의 움직임을 굉장히 유심히 볼 수밖에 없고 투자 트랙보다는 정부와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자꾸 쳐다봅니다. 그리고 중기부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다시 오늘 가장 중요한 예. 자, 중기부 R&D 아까 얘기했던 1.4조가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자, 왼쪽이랑 오른쪽 가운데를 잘 보시면 왼쪽은 단독형 뭐예요? 그럼 혼자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은 협력형. 여기서 이제 뭔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모여서 아마 조금 있다가 제가 강의를 좀 끝나고 서로 얘기를 할 거예요. 난 뭐 하는 사람입니다. 왜 얘기한다? 협력할수록 얘기한다. 잘 보시면 이 중기부 예산에 단독형보다 협력형이 티오가 좀 이렇게 경쟁률이 좀 적은 편이에요. 왜냐면 컨소시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당연하겠죠. 왜요? 근데 복잡하고 잘못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것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묶으시면 오히려 R&D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추천하는 게 이거고요. 잘 보시면 옆에다가 제가 2279, 2297 써놓은 이 뭔지 아시죠? 2,000억 정도. 그 다음에 얘는 뭐 단독형은 뭐 7,000억, 3,000억 이렇게 각각 다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것만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우리가 할 수가 없거나 너무 큰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서 기술혁신은 매출이 얼마? 20억에서 700억까지. 우리는 아직은 상황이 없으니 내용들 좀 보시면서 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그래서 혼자는 디딤돌 시작을 하셨으면 무조건 여러분 안 하셨으면 디딤돌 먼저 시작. 그 다음에 전략형 그리고 이렇게 쭉 갑니다. 이것도 제가 테크트리를 만들어놨는데 보통 이런 테크트리를 타요. 디딤돌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보통 전략형을 하시는 경우, 네트워크형을 하시는 경우, AI 보부 같이 뭐 신기술 개발하는 경우, 그 다음에 팁스를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의 트레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투자를 받을 생각이 없죠. 저는 팁스를 그래서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팁스를 건너뛰고 디딤돌을 했고요. 지금 네트워크형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하는 업체 하나 하고 있고, 오늘 안 오셨는데 대표님이. 그 다음에 전략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저는 시장 대응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잘 보시면 몇 번 했어요? 한 번? 그죠? 두 번?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고 나서 졸업. R&D는 4번 이상 못하고 기본적으로 4번을 하게 되면 졸업하게 됩니다. 또 재밌는 거 R&D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후진은 안 돼요. 쪽으로밖에 못 가요. 만약에 디딤돌하고 전략형 했다가 잠깐만 시장 대응형 했다가 다시 이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전진만을 기본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 트리를 짜실 때는 꼭 보시고 밑에 부분만 보시면 돼요. 순방향이고 4번 졸업이고, 그럼 동시에 되느냐? 이런 것도 되죠. 저는 그럼 욕심이 많아서 디딤돌 이번에 하면서 빡세게 한번 네트워크형도 해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되는데 단 뭐는 안 되냐? 독립형으로 디딤돌하는 전략형 이건 안 돼요. 그냥 같은 라인에 있는 독립형으로, 그러니까 독립형을 두 가지 하는 건 안 되지만 독립형 하나에 묶어서 하는 거 하나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중복까지라고 해서 동시 수행을 단독형 협력을 같이 해도 된다. 원래는 2019년에는 상관없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2020년부터 그게 조금 많이 개선이 돼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개선을 합니다. 대충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보셨던 사업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어쨌든 왼쪽에 있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시작을 전략형보다 디딤돌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재밌는 거 밑에 부분 보이시죠? 밑에 부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이 중 하나를 하시면 돼요. 여기 AI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잘 보시면 여기에 그죠? 이렇게 있죠. 다음 문제는 뭐예요? 예산이 적습니다. 자, 149, 63이면 적어도 빅데이터는 한 2억씩 줄 텐데 우리나라에 한 30개만 준다는 얘기인데 들어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건 예산을 보시면서 가능하면 들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돈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애들, 지역. 혹시 지역 쪽으로 지금 충남 쪽에 계시죠? 충북. 이런 거 지역 특화, 지역이고 스타트업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에서 이게 대기업이나 대부분 이게 몰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좀 내는 돈들은 좀 보통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창업이라고 하는 사업에 지원을 사업 종류 5가지가 있다. 하나 사업화, 창업하세요, 돈 주는 거. 그다음에 연구 지원, 연구해보세요. 아까 보셨던 사업회 1.4억, 연구 지원 24조, 1.4조, 24조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다음에 운영 지원은 이건 계산이 안 되고 있고요. 실증 참여는 제가 지금 현재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 센터는 실증 참여해야 되고, 입찰은 입찰 형태로 여러분 나라장터 같은 거 보시면 나오는 거 다 입찰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화에 1.4조의 돈이 쓰고 있고, 중기부가 87% 정도 쓰고 있고, 그 중에 KPI가 창업하는 거를 KPI로 듭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정부가 왜 이런 걸 할까요? 정부가 왜 이런 걸 할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정부가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을 누가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뭘 하게 돼요? 사람 하나 쓰게 되죠. 우리나라에 뭐가 줄어들어요? 실업률이 줄어들어요. 정부가 원하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을 실패했다. 여러분들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돌려주세요? 안 돌려줘요. 혼은 나죠. 안 돼! 그래서 왜?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우리 R&D가 성공률이 97%도 넘는데 안 되는 걸 되게 막 그분이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결론 다 성공하죠. 우리 야당은 되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아마 디딤돌 하실 때 채용하겠다고 아마 채용 계약서 같은 거 쓰라 그럴 거예요. 내가 2명을 채용하겠습니다. 1명을 채용하겠습니다. 계약서만 있으시면 가점을 주시고 그걸 기본으로 보통 가져가시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안 쓰시고 너무 하셨잖아요. 실력이 좋거나 기술이 있으면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트리는 여러분들 육아하시는 경우 많죠. 저는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전 도약을 먼저 했어요. 3년 지나고 나서 사업화에 관련된 자금이 있어서 왜 이걸 안 하고 이걸 그냥 저는 되게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좋은 케이스죠. 제가 그랬잖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 하시는 분들은 복이다. 어떻게 잘 알아서 이것도 하면 이것도 밀어주고 이것도 밀어주고 일반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이거랑 별개로 R&D는 따로 있다. 과기부 쪽도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보고요. 오늘은 중기부 거나 중기부의 R&D 지원 사업이 올해는 1.6조인지 잘못된 1.6조 정도를 잘 알고 있고요. 연구 단계가 창업하기 전에는 중기부 거의 대부분 이자금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중기부 R&D 예산의 편성들 보면 단독 혼자 하는 거 같이 하는 게 있고 우리가 모임 이유는 이렇게 좀 같이 좀 해보려고 한다. 이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팩트리를 보면 디딤돌에 전략형으로 가서 보통 내려가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론은 가지 이론은 못 간다. 무조건 디딤돌이 시작이 돼야 돼서 저거를 하면 디딤돌을 해보시면 쓰셨던 문서가 막 이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에 있는 이 R&D의 목록이 제가 전체를 다 보았거든요. 중기부 거, 과기부 거 다 봤는데 되게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디딤돌이나 또는 R&D나 사업 과제 쓰실 때 보통 어떠세요? 여유 있게 나는 내용은 많이 있긴 한참 많아가지고 여유 있게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내기 바로 1시간 전까지 막 치시다가 딱 계시나요? 대부분 뭐 후자겠죠. 그러다 보면 내용이 빠져있거나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쓸 때마다 바뀌지. 그러다 보니까 내용 관리가 안 되고 내가 진짜 분명히 전에 이런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라고 내용이 생각이 안 나니 막 전에 사업계획서 뒤지고 막 이런 이제 안 봐도 거의 똑같은 형태의 그림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정부의 모든 R&D 사업은 언제? 1월에서 2월에 거의 다 이렇게 나오고 2월 안에 신청해야 되고 3월 안에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언제 준비해야 된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분명히 그러면서 보완도 하시고 같이 할 업체도 찾고 이렇게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 연구비 정도 정리해봤는데 디딤돌이 한 1.5억 정도가 맥스로 주는 거고 산학협력이 2단계로 나눠서 여기서 한 500 주고 뛰어서 뭐 2억, 3억 좀 가까이 주고 네트워크 같이 하는 거는 한 6억 정도 나오고 팁스도 한 5억 가까이 나오고 대충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현재고요. 지금 색깔이 칠해진 게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선택을 좀 해보시고 자 이제 지금부터 목차를 얘기할 건데 제가 목차하기 전에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부에서 연구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목차고요. 그 중에 오늘 밑에 있는 이 중기부 내용을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렸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 지원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디딤돌부터 시작해서 전략형 과제, 사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우리가 뭐 신청서라고 그러죠. 사업계획서 쓰라 그러면 이 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 밑에 부분에 이렇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어디 내용이 있고 어디는 없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지금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연구에 관련된 목차를 한 번에 정리해서 한 번에 써놓으시면 필요할 때마다 끝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공유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모았다. 목록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연구랑 이게 저희가 다 정리하는데 하나는 연구고 사업화 목차 이것도 여러분 하셨던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제도야 글로벌 이거 다 정리한 거거든요. 국내에서 하는 대부분의 이제 이런 사업 계획서들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 팁스가 있고 포스트 팁스가 있고 프리 팁스가 있고 뭐 종류도 많잖아요. 많은지 그 할 때마다 내용 바꾸지 마시고 내용 문제가 일단 첫 번째는 대부분 기술성에 관련된 얘기. 이 연구는 사업 계획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처럼 내시면 안 돼요. 그죠? 이거 연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기반이 아니라 기술 기반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는 기술성이에요. 근데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예전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후반부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기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현존하는 기술이랑 어떤 차이를 갖고 있고 기존에 있는 기술이랑 어떤 다른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셔야지 그냥 내가 기술만 있습니다 그럼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 사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기존의 기술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내용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성인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업성에 관련된 내용이나 뭐 계속 보시는 것처럼 뭐 연구에 관련된 개발, 추진 방향, 그다음에 뭐 기관 현황, 사업별 뭐 특이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 메일로 저희 좀 이따가 저희 오픈 채팅에 다 들어오시면 거기 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결론은 뭐 대충 이렇게 내용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한 번에 정리해 놓으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정리하셔서 내년에 있을 미리 2월부터 시작해서 쭉 준비해서 다 내시면 돼요. 이제 이게 다만 이렇게 정부가 R&D 비용을 어떤 식으로 분배하시는지 꼭 보셔야 돼요. 올해 R&D 중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기관이 어디냐면 일본 대응 R&D가 좀 있었거든요.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그거 있는 업체는 그냥 바로 R&D가 된다는 이런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정부가 발표할 때 들어보셔야 돼요. 1월 보통 7일인가 8일 정도쯤에 정부 부처가 통합으로 R&D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발표를 합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
초기 창업에는 돈을 많이 안 줬어요. 예를 들어서 초기 연구, 디딤돌. 그래서 제가 디딤돌이 막 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딤돌 아니고 전략형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전략형으로 집어넣으신 거 같겠죠. 중기부에 관련된 연구 목차가 보통 기술성 시장, 아까 다 보여드렸던 겁니다. 경영 역량 사업성에서 구성을 저게 돼야 되는데 2020년이나 2021년부터 추가되는 그 두 가지, 기술 보호 노력을 얼마나 할 것이냐. 결론은 뭐냐면 선행 특화가 있느냐, 또는 특화에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출원은 했느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꼭 하셔야 돼요. 출원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특허 대단한데도 출원해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사회적 가치 실현, 저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기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찾아보다가 법무사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찾아냈어요. 이걸 넣으시면 돼요. 사업계획서에. 이게 뭐예요? 정부에서 하는 성과 공유제. 내가 이런 걸 해가지고 분배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내용에 넣으시면 이 친구는 돈 벌어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분배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또 가산점이 있겠죠. 물론 제도적으로 정관을 만드셔야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자, 이게 일반적으로 중기부에서 하는 연구의 목차고, 이거를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정리하려고 하면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거의 템플릿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지원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시작했더니 이제 2019년 넘어가면서 그게 완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치 빼다 쓰는 것 같은 느낌? 이거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내용만 빼다 쓰면 좀 보기가 싫어서 저희는 뭘 하나 더 했죠. 디자인을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크게 디자인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문서를 쓰시다 보면 절대로 사업계획서에 서술형으로 쓰시면 아웃인 건 아시죠? 사업계획서에 여러분 사업한다. 내가 서술형 써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로 쓰시면 아무도 안 봅니다. 여기 심사하시는 분이 한 분 와 계시는데 아마 절대 안 보고 그런 거예요. 딱 보기에도 도표, 그림, A, B, C, A, 나 A를 할 건데 B, C 해서 그래서 결론 다시 A. 이런 A, B, C, A라고 하는 논리도 좀 맞아야 되고 그림도 보기 좋아야 되는데 그림이 찌그러져 있고 틀 안 맞고 남의 거 그림 당연히 보기 싫겠죠. 그래서 저희는 미리 우리가 필요할 것 같은 내용만 모아서 한 사람은 뭐예요? 필요한 시장의 정보만 모아요. 또 한 사람은 그거 어때요? 그걸 가지고 디자인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약자에 관련된 전체 사업계획서를 그 시장 조사를 한 번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그냥 시장에 관련 연구 분포 자료만 이렇게 있어요. 교통약자 비중, 현황, 부산 교통약자 현황, 교통약자 현황의 상세 부분, 대비, 천안시 현황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건 뭐만 해요. 시장 조사만 계속 해놓는 거예요. 왜? 사업계획서 만들 때마다 시장 조사가 계속 바뀌고 썼던 내용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한 번에 다 해놓으면 어떨까요? 아디안 프린터 갖다 써도 되고 MS 워드에다 써도 되고 발표자로 쓰셔도 되고 어디든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적어도 다른 데서 꺼내다가 쓰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겠죠.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PPT가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긴 하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손님하는 걸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인 거죠. 그 기술 중에 예를 들어서 얘는 위치에 따라서 대상 인전 지식이다, BBI다, 그리고 UBP다. 사용자가 갖고 있는 보행 패턴을 분석하는 거 EBD다. 보행에 관련된 환경 분석하고 이건 IVO라고 해서 패턴으로 진동 패턴으로 어떤 얘기를 가르쳐주는 이런 식으로 제가 갖고 있는 기술들 쭉 이렇게 그림으로 일관되게 그려갑니다. 주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주문이 되고 시각장애인들 어떻게 결제하고 되는지도 보여주고 그때그때마다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저 두 가지는 꼭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나중에 사업계획서 쓰실 때 꺼내다가 쓰실 수 있다. 업데이트는 어디다 했나? 여기다 하셔야 돼요. 목록은 제가 오늘 오픈 채팅방에다가 오픈을 해서 여기다 들어오시면 여기다가 목록을 좀 정리해드리고 하겠습니다.